제 이야기는 아주 지독하고도 잔인한 고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유행하는 독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앓으며 식은땀을 흘리던 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나중에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명은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치료 시기를 간발의 차로 놓친 대가는 8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전과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창가로 비쳐드는 햇살은 눈부셨고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인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분명 움직이고 있는데 제 귓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마치 깊고 깊은 심해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먹먹하고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아들, 이제 좀 정신이 드니? 엄마 목소리 들려?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목소리는 형체를 잃은 진흙덩어리처럼 제 귓가를 허무하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들리지 않는 귀 대신 보이지 않는 공중의 글자를 새기는 법, 즉 수화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일반 학교에 그대로 다니기로 한 제게 가장 큰 고통은 교과서 속의 어려운 수학 문제나 받아쓰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칠판 위의 하얀 분필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고 제가 읽어야 할 책 속의 문장들은 예전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쉬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복도를 우당탕 뛰어다니는 활기찬 발소리, 어제 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얼마나 멋졌는지 침을 튀기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 생기 넘치는 소음들 속에서 저는 철저히 투명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게 다가와 주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삐뚤빼뚤 글씨를 써서 대화해야 하는 그 번거롭고 느린 과정을 아이들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갔고 어느새 제 주변에는 투명한 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아이가 북적이는 교실이라는 이름의 섬에 홀로 갇힌 조난자였습니다. 그 적막함은 때로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불과 열흘 앞둔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각자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교실 안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옆자리 아이는 최신형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공들여 그림을 그렸고 뒷자리 아이는 커다란 로봇 장난감이나 예쁜 드레스를 입은 인형을 목록에 적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빈 카드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장난감도 맛있는 과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꾹꾹 눌러 쓴 힘겨운 필체로 딱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도 친구들이랑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저도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카드를 걷어가시던 담임 선생님께서 제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간절한 문장을 가만히 읽으시는 선생님의 눈시울이 조금씩 붉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카드를 꼭 쥐고 계시더니 이내 제 어깨를 큰 손으로 꼭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서툰 수화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지훈아, 걱정하지 마. 이 편지는 선생님이 특별히 산타 할아버지께 직접 전해줄게. 선생님이 약속할게. 그 따뜻한 눈빛은 차가운 제 마음속 어딘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제 생일이자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그의 겨울의 가장 추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데 평소 무뚝뚝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며 이례적으로 환하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조금은 투박하고 서툰 동작이었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손을 움직여 제게 수화로 인사를 건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지훈아.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저를 향해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제 옆을 쌩하니 지나치던 짝꿍도, 이름조차 불러본 적 없는 옆반 아이도, 심지어 예전에 저를 기머거리라고 놀리며 괴롭혔던 말썽꾸러기 아이까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손을 움직여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지훈아. 너 오늘 생일이지?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오늘 같이 놀자.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파노라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곳엔 아이들의 떠들썩한 함성 대신 정적 속에서 수십 명의 아이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손짓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 모두가 칠판 앞에 모여서서 저를 향해 수화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 귀에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손길의 떨림과 나를 바라보는 그 선한 눈망울들 속에서 저는 세상 그 어떤 고해상도 음향보다도 선명한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놀림 하나하나에는 침묵 속에 갇혀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준 친구들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저를 더욱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카드를 보신 그날 이후 매일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따로 남겨 비밀리에 수화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지훈이는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뿐이야. 우리 지훈이의 생일에 가장 멋진 소통을 선물하자라고 설득하셨던 겁니다. 그 진심에 감동한 아이들은 매일 방과 후 1시간씩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플 정도로 수화를 연습했고, 선생님은 학교의 경비 아저씨와 다른 선생님들께도 제 소원을 전하며 이 기적의 프로젝트에 동참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더 이상 고독한 고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청각은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듣는 소리는 그 누구보다 깊고 선명해졌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준 건 동화 속 루돌프를 타고 날아오는 빨간 옷의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산타로 만들어주신 그 헌신적인 선생님과 순수한 친구들의 사랑이 절망의 문턱에 서 있던 한 소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어디선가 지켜보며 응답할 준비를 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당신을 위해 손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기적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차가워진 가슴에도 작은 불씨가 되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서 따뜻한 하트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구독과 팔로우를 하시면 매일 아침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텨낼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